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화장품을 연구하고 집에서는 주류 관련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즈리얼입니다. 2주 전에 유튜브 시작 10개월 만에 구독자 수 5,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입문용 위스키 총정리 영상을 단톡방에 공유해서 홍보해주신 몇몇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 올해 상반기에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독자 5,000명 달성을 기념하여 특집 영상 함 가보겠습니다. 영상의 주제는 저번 주의 게시물 설문조사에서 위스키 다음으로 많은 득표를 한 주류인 브랜디로 가보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제가 브랜디에 대한 주관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지 교과서 같은 정답지는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즉 저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린 느낌이나 평가에 너무 과몰입하지 마시고 영상은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브랜디랑 위스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브랜디는 과일을 발효 및 증류해서 만든 술이고 과일 중에서도 주로 포도를 사용하고 위스키는 곡물을 발효 및 증류해서 만든 술이고 곡물 중에서는 보리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둘 다 오크통에서 일정 기간 숙성 후 병입해서 제품으로 출시하므로 맛과 향에서 타 주종 대비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스키는 피트 처리를 거친다든지 버번 오크통, 체리 오크통을 쓰는 등 다양한 천연 조미료가 들어가는 조리 과정을 거쳐 달고 짜고 시고 맵고 또는 프루티한, 스모키한, 바닐라한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풍미를 내는 반면 브랜디는 제품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꼬냑을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포도의 단향, 포도의 단맛, 포도포도한 여운으로 끝납니다. 즉 좋게 표현하면 맛과 향이 개성이 뚜렷하다이고 안 좋게 표현하면 그냥 포도 원툴인 겁니다. 쉐리 위스키를 많이 마셔본 분들은 아마 일부 중저가 쉐리 위스키에서 포도 시럽 맛이나 포도 캔디 맛이 나는 쉐리 위스키들을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같은 가격대에서는 브랜디가 그런 류의 쉐리 위스키랑 비교하면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포도향과 포도의 단맛, 이 고급스러운 꽃향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가의 피트 위스키나 고가의 버번 위스키는 몰라도 최소한 고가의 풀 쉐리 위스키를 구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차라리 10만원 미만의 VSOP 등급의 꼬냑을 사서 드시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에어링이 충분히 되면 블라인드로도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해집니다. 물론 굳이 구분하자면 꼬냑 쪽이 좀 더 플로럴하고 좀 더 스윗해서 구분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꼬냑이 이런 향긋하고 달달함 때문에 한두 잔 마시는 기준으로는 쉐리 위스키보다는 꼬냑 쪽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운 유명 쉐리 위스키를 마실 바엔 접근성이 좋은 꼬냑을 먹겠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그럼 어떤 꼬냑을 사야 할지에 대한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추천할 꼬냑은 헤네시입니다. 헤네시는 꼬냑 시장이 40%를 장악하고 있는 꼬냑계의 맥켈란입니다. 쉐리 위스키에서 맥켈란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를 나누듯이 꼬냑도 헤네시 VSOP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로 나누므로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1티어 꼬냑입니다. 그리고 입문자가 마시기에는 헤네시 VSOP 외에 두 번째로 추천할 만한 꼬냑은 레미 마틴 VSOP입니다. 둘을 비교해보면 헤네시가 좀 더 깔끔하고 라이트하고 좀 더 완성도가 높은 반면 레미 마틴 VSOP는 팔레트에서 군밤맛 비슷한 텁텁함 또는 묵직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헤네시 VSOP가 맥12 쉐리라면 레미 마틴 VSOP는 글렌드로낙 12년입니다. 맥12 쉐리의 화사한 쉐리를 먹다가 글렌드로낙 12년을 먹으면 꾸덕하고 녹진한 느낌이 딱 헤네시 VSOP와 레미 마틴 VSOP의 차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5대 꼬냑에서는 헤네시와 레미 마틴 외에 까뮤, 마르텔, 꾸부아제가 있는데 저는 일단 꼬냑 입문에는 헤네시와 레미 마틴 VSOP만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두 개를 마셔보고 아니다 싶으면 더 이상 다른 꼬냑에 도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혹시 이 두 개를 마셔보고 너무 맛있어서 다른 걸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하 추가로 설명하는 각 꼬냑의 차이를 들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까뮤는 꽃향이 유독 많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흰색 계열이 파우더리한 향이라서 사실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까뮤가 꼬냑계에서의 포지션은 대략 위스키계에서의 글렌모렌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마르텔입니다. 다른 꼬냑들은 포도를 발효할 때 씨, 껍질, 가지를 전부 사용하는 반면 마르텔은 오직 포도 알갱이만 발효해서 향이 좀 더 깔끔하고 단조롭지만 숙성은 또 200년 이상 된 오크나무만 사용해서 맛은 좀 더 스파이시합니다. 다소 특이한 고집들이 있는 게 대략 위스키계의 글렌고인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꾸부아제입니다. 꾸부아제는 다른 꼬냑이랑 비슷하게 꽃, 허브, 포도의 느낌도 있지만 시큼함, 스파이시함, 민트한 느낌도 조금 있고 다른 꼬냑들이 700ml 보틀로 파는 데에 비해 꾸부아제 VSOP는 1리터짜리 보틀로 팔고 있습니다. 꾸부아제가 꼬냑계에서의 전반적인 느낌이 위스키계의 글렌 그란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2종 정도 더 강추하고 싶은 꼬냑이 있는데 그 제품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꼬냑이 산지와 그에 따른 향미 차이에 대한 이론 지식을 잠깐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꼬냑은 여러 지역과 생산자의 원액을 희석해서 만드는 게 일반적이라 위스키처럼 싱글 몰트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위스키로 치자면 거의 다 블렌디드 몰트인 셈입니다. 또한 포도는 콩물보다 때르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밭에서 생산된 포도로 만든 오드비이냐가 최종 꼬냑이 품질에 엄청 큰 영향을 줍니다. 하여 꼬냑 생산 지역은 등급에 따라 구역을 6개 레벨로 나누는데 중심으로부터 외곽으로 가면서 각각 그랑상파뉴, 뿌띠상파뉴, 보더리, 팽부아, 봉부아, 부아 오르디네르이고 각 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랑상파뉴는 섬세한 맛과 풍부한 향을 지닌 최고급 꼬냑을 생산하고 뿌띠상파뉴는 그랑상파뉴보다는 섬세함과 밸런스가 좀 떨어지지만 대신 숙성이 좀 빠르고 보더리 지역은 좀 더 감미롭고 부드러운 풍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지역을 감싸고 있는 팽부아, 봉부아, 부아 오르디네르 지역은 외곽으로 갈수록 좀 더 토속적이고 투박한 스타일이 브랜디를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이 외곽 세 지역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제품은 거의 없고 VSOP 등급 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그랑상파뉴와 뿌띠상파뉴만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중 그랑상파뉴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면 파인상파뉴 또는 핀상파뉴라고 부릅니다. 파인상파뉴 제품 중 그랑상파뉴 비율이 65%를 넘게 출시한 제품이 있는데 바로 레미마틴 1738입니다. 그리고 까뮤는 같은 VSOP라도 보더리 원액만을 사용해서 만들면 보더리 VSOP가 되고 여러가지 지역이 원액을 섞어서 만들면 엘레강스 VSOP라고 합니다. 꼬냑 생산지의 지역별 특성과 향미 차이는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중간에 스터디 타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가 강력 추천하는 꼬냑 2종을 추가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펄지로입니다. 꼬냑에서 포도 재배부터 수확, 발효, 증류, 숙성, 병입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하는 생산자를 프로프리에테르라고 합니다. 이 펄지로가 대표적인 프로프리에테르 꼬냑이고 위치가 그랑상파뉴에 있어 모든 펄지로 제품이 다 최고 등급인 그랑상파뉴 원액으로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숙성도 다른 회사의 꼬냑 대비 1.5배에서 2배 더 긴 시간으로 해서 제품을 출시합니다. 이런 장인 정신이 깃들여져서 그런지 리뷰평이 5대 꼬냑보다는 차원이 다르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이런 펄지로가 꼬냑계의 발베니인 것 같습니다. 동급이 타 브랜드 꼬냑보다 20에서 30% 더 비싸긴 하지만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다니엘 부주입니다. 혹시 꼬냑에서 어느 정도의 색소, 설탕, 부화제가 허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처음 듣는 내용인가요? 부화제가 뭐냐면요. 위스키로 치자면 팍사레트입니다. 사실 부화제가 꼬냑 업계에서도 좀 뜨거운 감자인 건 맞는데 거의 모든 꼬냑 생산자들이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유명한 브랜드일수록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 법적으로 허용하는 색소, 설탕 및 부화제를 안 넣고 만드는 게 바로 이 다니엘 부주입니다.
하여 다니엘 부주는 제가 위스키 매니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가장 위스키에 근접한 꼬냑입니다. 다니엘 부주의 제품들 중에서 제가 강추하는 건 다니엘 부주 로얄입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 유통되는 꼬냑 중에서는 유일한 알코올 함량이 60%의 논 필터링 캐스크 스트렝스 꼬냑인데 거기에 15년 숙성입니다. 제가 직접 블라인드로 테스트 해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솔직히 글렌 알라키 10CS보다 상위 호환이라고 봅니다. 진짜 이 영상이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어렵게 30만원 주고 글렌 알라키 10CS를 사느니 20만원 미만의 돈으로 다니엘 부주 로얄을 사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특히 20만원 미만의 간장처럼 꾸덕한 쉐리 위스키를 느끼고 싶으세요? 그럼 그냥 다니엘 부주 로얄을 사세요. 이상 꼬냑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어서 브랜디의 또 다른 카테고리인 아르마냑과 칼바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르마냑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샤보인데 사실 샤보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서 향미가 꼬냑에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라 이게 꼬냑인가 아르마냑인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아르마냑이 와일드한 느낌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좀 덜 유명한 아르마냑을 마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칼바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칼바도스는 보통 사과로 만든 브랜디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배도 씁니다. 심지어 배 함량이 사과보다 많은 칼바도스도 있습니다. 사과든 배든 발효를 거치면 좀 꿉꿉하고 불쾌한 향미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통 발효취라고 합니다.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생산되는 칼바도스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칼바도스 페이다주, 칼바도스 돈프롱테가 있습니다. 생산량으로는 각각 칼바도스가 74%, 칼바도스 페이다주가 25%, 칼바도스 돈프롱테가 1%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일반 칼바도스보다는 페이다주와 돈프롱테가 상위 등급이고 그 중에서도 돈프롱테가 조금 더 윗등급입니다. 이 세 가지 가장 큰 차이는 칼바도스는 사과와 배의 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페이다주는 배를 최대한 30% 쓸 수 있고 돈프롱테는 배를 최소 30% 써야 합니다. 국내에서 자주 보이는 칼바도스인 블라와 크리스탄 드루앵은 페이도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돈프롱테 중에는 배를 70% 사용한 배 칼바도스인 르몰통 10년이 있습니다. 배를 사용하면 사과에서 나는 풋내가 덜 나고 좀 더 화사한 향기가 납니다. 배로 만든 브랜디가 궁금하면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